네, 70 유튜버 김토순입니다. 제가 직접 출연하는 영상으로 첫 번째 영상에서 길고양이들에게 참치캔을 주지 말라는 주제로 영상을 달아봤었는데요. 그 영상이 대박이 나면서 이렇게 두 번째 영상을 기획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자, 제가 이렇게 두 번째로 기획한 영상에서 다뤄볼 주제는 좀 더 친숙한 주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중성화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요즘은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중성화 수술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을 막을 수도 있고, 공격성을 줄일 수도 있고, 강아지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수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그럼 이 중성화 수술을 언제 해야 되는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자면, 일반적으로는 암컷 견의 경우에서 6개월에서 1년 사이, 생후 6개월에서 1년 사이, 혹은 첫 발정이 오기 전에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고요. 자, 그럼 추가적으로 첫 발정이 오고 난 후에 발정이 실제로 왔습니다. 발정이 실제로 왔을 때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을 때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발정이 실제로 온 그 시기에는 중성화 수술을 추천되지 않는다. 중성화 수술이 추천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강아지의 발정 주기는요, 총 4가지로 나뉩니다. 발정 전기, 그리고 발정기, 그리고 발정 사이기, 그리고 무발정기, 이렇게 4가지로 나뉘는데요. 이 중에서 발정 전기 다음 발정기가 실제로 교미를 허용하는 시기, 혹은 임신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시기에는 자궁 내막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호르몬들에 의해서 자궁 내막이 발달을 한다는 이야기는 자궁 주변에 있는 혈관들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혈관들이 많아졌을 때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혈관들에 의해서 출혈의 위험성이 커지겠죠. 모든 수술은요, 가능한 한 출혈을 적게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 가지 위험이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자, 그런데 혈관이 많아졌을 때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런 출혈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기 십상이죠. 그래서 발정기 당시에는 중성화 수술을 추천하지 않고 발정 전기나 발정 사이기나 무발정기일 때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게 옳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은 발정기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정기는 혈관이 많아지기 때문에 중성화 수술을 좀 고려를 안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발정기라고 해서 항상 그 수술을 할 때 혈관 분포가 많아져서 출혈 위험이 높아진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일반적인 예로 강아지나 고양이에서도 다른데요. 고양이에서는 강아지 때보다 혈관의 분포가 많지 않아지기 때문에 발정기일지라도 중성화 수술을 고려하는 부분이 있고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린다면 그 혈관 분포가 많아졌는지 중성화 수술을 할 만한지는 자궁 검사나 아니면 생식기 검사, 질이 부어 있거나 그런 혈관 검사를 통해서 판단을 하고 나서 실제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을 기획하시는 보호자분들께서 발정기에 중성화 수술을 계획을 하신다면 동물병원과 수의사님과 좀 더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의학과 김토순 채널은 앞으로도 영상이 1년에 1개씩 꾸준히 올라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최애 채널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죠? 네, 여기까지 봐주셨다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